자, 우리 이제 세 번째 독서 지문 볼 텐데, 이 지문이 좀 난이도가 있다고 여겨진 친구들도 있었고, 그리고 아주 많았죠. 그리고 이 지문이 좀 길단 말이야. 자, 그래서, 어, 어떻게 선생님이 문제를 푸는지 잘, 이제 내용도 그렇지만, 뭐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푸는지도 한번 보세요. 지문이 길다고 해서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읽고 다 외우려고 하면, 뭐 당연히 우리 머릿속에 외울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다 이제 뭐 비슷한데 이거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겠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을 다 외워서 이제 막 그렇게 푸는 뭐 그런 방식 아니기 때문에 일단 한번 이렇게 봅시다. 아시겠죠? 그 초반에는 좀 간단하게 읽어가 볼게. 일단 내용 자체가 이제 빛은 망막의 광수용기 세포에서 수용이 되어서. 그러니까 빛에 대한 얘기인 건 이제 여러분 다 읽어봤죠, 그렇죠? 자, 빛은 뭐 여기에서 그 수용이 돼서 그 전기 신호로 변환이 되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뇌에 시각 피질로 전달이 된다. 음. 자, 뭐 후벨과 위젤은 망막에 비춰진 그 빛에 대해 그 고양이의 시각 피질 세포가 어떻게 반응하니 뭐 실험을 했다. 그러니까 뭐 사람 이름 잠깐 나왔고요. 이렇게 뭐 요런 사람이 지금 실험을 하나 했다. 자, 그들은 이를 통해서 이 시각피질 세포가 망막의 일정 영역 내 광소연기 세포들에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아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그 첫 번째 문장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뭐 그들은 이 연결되어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 자체를 뭐 위에 첫 번째 문장이랑, 아, 그렇지. 이렇게, 아, 그렇지.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였지. 아, 이걸 연결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정도로만 받아들이면 되고. 자, 그렇게 하나의 시각피질 세포와 연결된 이 망막상의 일정 영역을 해당 시각피질 세포의 수용장.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망막상의 영역, 그렇게 연결된 그 망막상의 일정한 영역을 우리는 이제 수용장이라고 한다. 자, 시각피질 세포의 수용장이라고 한다. 까지였고요. 그리고 이제 이 문단, 이제 이 문단 내용을 보면, 자, 또한, 자, 이 실험을 통해서 이 시각피질이 하위에 무엇으로? 단순세포. 지금 이 뭐야? 이거 뭐라 그래? 뭐 요 펜 뭐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요 형광펜 그 칠하는 범위가 지금 정교하게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단순 세포 여기에다 체크를 하려고 한 거야. 알겠죠? 자, 그 단순 세포가 있고, 자, 그다음에 자, 이 복잡 세포. 자,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자, 이거지. 그래서 이 시각 피질 자체를 이제 이 두 가지의 이 세포를 좀 나누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단순 세포, 복잡 세포. 자, 그다음 문장에서는 이제 이 모두 각각의 수용장에 비친 특정한 각도를 가진이라고 해서 요 지점, 즉 특정한 뭐 각도. 됐다. 자, 특정한 각도. 자, 특정한 각도를 가진 그 선분 모양의 빛의 활성화가 된대. 그러니까 일단 이것은 모두라고 해가지고, 자, 뭐 이렇게 나누어지긴 하는데 이것들은 모두 뭐다? 특정한 각도에서 이제 뭐 나타난대. 근데 이제 단순세포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위치의 빛에서만, 자, 이거 가지고 뭐 정확히 우리가 뭐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어쨌든 나와 있는 내용에 따라서 우린 그냥 있는 그대로 좀 봐줘야죠. 자, 이 두 세포는 모두 특정한 각도에서는 활성화되는데 이 특정한 위치에서는 좀 다르죠. 그래서 지금 이 단순세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특정 위치의 빛에서만 활성이 된다. 자, 그런데 이 복잡세포 같은 경우에는 단순세포보다 넓고 수용장에 비춰진 빛의 위치 변화에 관련 없이, 그래서 뭐 넓은 것도 넓은 건데 지금 이 단순세포 같은 경우에는 좀 특정한 위치에서 이렇게 활성화되는 거라면 이 복잡세포 같은 경우에는 복잡세포 같은 경우에는 그 위치와 관련이 없다. 특정한 위치와는 좀 관련이 없이 활성화된다라고 해서 이제 이런 건 차이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각도, 자, 각도는 이렇게 특정한 각도에서 둘 다 활성화가 돼. 어떤 각도상에서는 이제 모두 활성화가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 위치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위치에서 어떤 특정한 위치에서만 이제 활성화되는 게 이제 이게 단순 세포고. 자, 그것과 좀 무관하게, 특정한 위치와는 좀 무관하게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 게 뭐다? 복잡 세포다. 자, 이렇게. 알겠죠? 자, 이렇게 문장에서 이제 요런 지점이 이제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좀 경험을 쌓으면, 좀 많이 쌓으면 이제 좀 알게 되는 날도 있지 않을까? 있어야지, 그리고. 음.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는 복잡세포가 다수의 단순세포들로부터 전기 신호를 받아서 활성화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이유는 결국 이 단순 세포들로부터 전기 신호를 받는 거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네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굉장히 뭐 이제 그림 하나가 나와 있고요. 뭐 그림만 봐도 막 머리가 아픕니다. 그쵸? 자, 일단 뭐 그림 밑에 또 이제 그걸 설명해 주는 문장이 있으니까 자, 넘어가 볼게. 선문단. 자, 그림 1은 뭐 이 시각피질 세포들의 전기 신호 전달 과정을 다층 모형으로 나타냈다라고 했는데, 일단 다층 모형이다라는 것도 위에 나도 한번 얘기했고, 이 전기 신호 전달 과정이라는 것도 사실 그 위에 나와 있는 내용이긴 했어요, 얘들아. 그러니까 새로 나온 말은 없었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모형의 각 층들은 유닛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해서 뭐 이제 뭐 유닛이란 정도의 말이 뭐 나타났는데, 이제 그림이다 보니.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계층 1의 각 유닛은 이제 무엇에 계층 1 같은 경우를 이제 망막의 광수용기 세포에 이렇게 연결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계층 2 같은 경우에 요게 지금 요 파일이 정교하게 잘 안 된단 말이야. 엄청 하고 싶은데 했다. 자, 계층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순 세포라고 할 거래. 참. 뭐 아무튼 또 계층 3 같은 경우는 이제 복잡 세포다. 자, 이렇게 얘기할 거래요. 자, 이때 이 검은색 유닛, 이 검은색 같은 경우를 이제 뭐라고 할 거다? 활성화된 거라고 할 거다. 음. 자, 이 계층 1의 사각형 영역은 계층 2의 활성화된 유닛을 네,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이 그림을 이제 어떻게 연결해서 봐줘야 하는지 정도였습니다. 자, 새로 나온 말은 사실 그래서 없어요. 계층 1은 그 광수용기 세포, 그리고 계층 2 같은 경우를 단순, 계층 3을 복잡이라고 할 거고, 그 검은색을 활성화된 거라고 할 거다.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사실 그림은 두 가지가 있었고요. 자, 이 각각의 어떤 패턴 위에 그 보면 그 위치에 따른 각 유닛들의 활성화 상태가 좀 다르다는 거 알 수 있죠. 그쵸? 좀 다르고, 뭐 이걸 왜 얘기했는지는 우리는 좀 더 봐야 됩니다, 사실. 왜 이걸 두 가지나 나눠서 이야기했는가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층 2의 각 유닛은 자신의 수용장 안에서의 어떤 특정한 위치에 특정한 각도에 사선 패턴이 입력이 되면, 그러니까 이런 게 얘들아, 그 위에서 나타난 내용을 좀 이해했다면, 계층 2 같은 경우가 이제 단순세포잖아요. 그쵸? 와, 머리도 간다. 자, 이 계층 2 같은 경우는 단순세포인데, 그럼 이것은 이제 특정한 위치에 특정한 각도라고 하시는 게 너무 당연하다는 얘기야. 이 특정한 각도는 이제 사실 다 그렇죠. 복잡세포도 그렇긴 하지. 그런데 이 녀석은 뭐야? 특정한 위치라는 말도 당연히 들어갈 수 있잖아. 알겠어. 자, 그래서 이제 이 특정한 각도에서, 자, 이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단순이든, 뭐, 복잡이든, 이제 둘 다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 특정한 위치에라고 하는 건 이제 이런 게 이제 결국은 이 단순세포의 특징이니까, 이 계층 2에서의 유닛은 이렇게 특정한 위치에서 특정한 각도에 따른 어떤 활성화다라고 되어 있는 거지.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계층 3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게 이제 복잡이잖아요. 그쵸? 요거 같은 경우에는 계층 2의 유닛 중에 뭐 하나라도 활성화되면 활성화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네요. 뭐 그렇다. 오케이. 음.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면 지금 이제 하나의 그림에 대한 얘기는 끝났다는 거야. 그다음 문단의 시작을 보면 이렇게 또 다른 얘기가 시작이 되고 있잖아. 그치? 요런 거. 그래서 일단 이 그림에 대한 1차적인 얘기는 끝났구나. 자, 그럼 이걸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나 좀 들여다보는데 뭐 당연히 있고요. 자, 이 25번 문제를 보면은 이제 다음은 이제 뭐 어떤 실험이다라고 해놓고 이 보기와 그 윗글의 그림 1을 이해한 것이라고 해서 이 그림 1이 좀 전에 봤던 그 영역이란 말이지. 알겠죠? 자, 그럼 지금 읽은 내용을 이제 보기에 연결해 가면서 우리는 실제 보기를 보면서도 그 본문에 무엇을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것인지를 막 떠올려 가면서 봐야 하잖아. 자, 그럼 뭐 다양한 빛 자극에 대해서 시각 피질 세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본다. 그러니까 우린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본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이제 뭐 고양이의 망막에 비춘다 이런 얘기 나왔고 이 빛의 각도를 각도 A와 B로 나누어 본다. 자, 각도를 이렇게 자, A와 B로 나눴다. 라고 해놓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수용체의 위치. 자, 위치를 이렇게 또 다르게 했다. 자, 이 얘기죠. 자, 각도를 A, B로 해놓고, 그 다음에 위치도 이렇게 다르게 해놨다. 음.
자, 그랬더니 이제 서로 A와 그 결과 세포 A와 B는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다. 자, 이랬거든.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보면은, 볼게.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 본문에서도 봤지만 결국 각도와 그 위치에 대한 얘기가 중요했잖아. 그치? 자, 그럼 연결해 보면 이 자극 1 같은 경우에는 그 A 각도에서 이 B의 위치를 얘기하고 있어. 자, A 각도의 B의 위치. 자, 이렇게. 자, 그랬는데 이제 이 세포 A와 B가 이제 둘 다 활성화되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둘 다 활성화되었구나. 음. 뭐, 그렇죠. 둘 다 활성화되었구나. 자, 그래서 일단, 그 자극의 이를 좀 보시면, 그 똑같이 A는 이제 위와 같습니다. 그쵸? 자, 각도는 위와 같아. 자, 그런데 이번엔 위치가 달라졌단 말이야. 이렇게. 이제 위치가 다르다는 거. 자, 그랬을 때 세포 A는 활성화가 되는데 세포 B는 활성화가 되지 않았대요. 그럼 여기서 무슨 생각해 줘야 돼? 아, 이 활성화되지 않았다라고 한 이 세포 B. 자, 이 세포비가 결국은 이 특정 위치에서만 활성화가 된다고 하는 무엇이다? 요 녀석이 이제 단순 세포구나. 선생님 이렇게 단순하게 연결해도 되나요? 돼. 알겠죠? 이렇게 단순하게 끌어서 우리가 이 표를 이해하자는 얘기야, 애초에. 자, 왜? 우리는 그 이상의 정보를 얻은 적이 없거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특정 위치에서만 이제 활성화가 된 거, 요게 단순 위치고, 그럼 반대로 이렇게 특정한 각도에서는 다 이제 활성화가 되는데, 이렇게 어떤 위치 하나가 달라졌다는 것으로 요렇게 우리는 B를 단순으로 보았다면 그것과 무관한 이제 세포 A, 자, 이 자체를 그래서 뭘로 보게 된다? 복잡 세포라고 보게 되는 거야. 우리가 전달받은 내용이 이거밖에 없는데 어떡해? 알겠어? 자, 그런 다음에 이제는 B. 각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자, A와 다른 각도. 자, 각도가 바뀌었어요. 자, 그랬더니 이제 뭐 오른쪽은 다 X다. 이걸 가지고 선택지에서 어떻게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자, 일단 넘어가 볼게. 자, 1번. 자극 1의 실험 결과를 고려하면, 자, 세포 A와 세포 B가 반응하는 빛의 각도는 같다고 알겠어. 자, 각도는 어떠한 각도에서, 특정한 각도에서 이제 결국은 모두 다 반응을 하는 거잖아. 자, 단순이든 뭐가 됐든, 뭐 복잡이든 어떤 특정한 각도에서 반응하는 건 같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각도는 같은 거다. 맞는 얘기야. 음. 자, 그런데 이 자극 1과 자극 2의 실험 결과를 고려하면 이렇게 세포 A의 수용장이 세포 B의 수용장보다 넓다. 우리가 그 수용장이 어디가 넓다라고 한 그 내용이 그 본문 속에 있었죠. 그렇죠? 그럼 수용장이 뭐 더 넓어요라고 한 것이 이게 무엇에 대한 설명이었니? 이게 복잡 세포에 대한 설명이었어. 그치? 그래서 단순하게 보면 이렇게 세포 A가 뭐다? 복잡 세포니라고 이제 물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자, 뭐 당연히 맞는 얘기죠. 그다음 자극 1과 자극 3의 실험 결과를 비교하면 세포 A는 B의 빛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특정한 각도 내에서 이제 반응을 하는 거야. 근데 그 사이에서 이제 결국 단순과 이 복잡은 어떤 위치상의 차이가 있는 것뿐이죠. 그래서 일단 자극 1과 3을 이제 비교하면 결국은 세포 A가 B의 빛에는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 그냥 단순하게 위에 어떤 실험 결과만 보고도 알 수 있고, 그리고 결국 특정한 각도에서 지금 A라는 특정한 각도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 자, 그것이 활성화된 것이 이 세포 A와 세포 B의 어떤 활성화 값이기 때문에 결국 B의 빛에는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맞습니다. 이거 되게 단순하게 보셔도 됩니다. 자, B의 빛에 반응하지 않은 거 맞잖아. X. 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4번. 세포 A는 그 그림 1에 계층 3의 유닛을. 계층 3의 유닛이 뭔데? 계층 3의 유닛. 그 본문 속에 가면 여기를 뭐라고 표현했니? 복잡세포라고 표현했고. 자, 그 다음에 이 세포 B를 계층 2다. 자, 계층 2가 뭐 단순이잖아. 그래서 지금 1, 2, 뭐 3번만 뭐 살짝 다른 얘기 같긴 한데 1, 2, 3, 4번은 다 유사한 표현이었어요. 이렇게. 그렇게 세포 A가 또 뭐다? 복잡 세포고 세포 B는 또 단순 세포다. 자, 이렇게.
자, 뭐 답은 그래서 5번인 건데, 보면 자극 1과 자극 2의 실험 결과를 우리가 그림 1에 A에, 그래, 뭐 A에, 뭐 일단 넘어갈게. 뭐 볼 수 있는 거 맞아. 근데, 볼 수 있나? 이게 연결이 바로 가능한가? 원체 그림에서 좀 복잡하게 해놨으니까 이걸 우리가 이런 정도의 실험 결과만 가지고 이걸 바로 A와 딱 들어맞는 뭐 이런 얘기라고 할 수 있나?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조금 의아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근데 중요한 건 이 자극 3과 자극 4의 실험 결과가 B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자극 3과 자극 4의 실험 결과를 통해서 나타난 건 뭐냐면 세포가 활성화되지 않았다. 이 얘기거든. 자, 이 실험 결과는 세포가 활성화되지 않은 거야. 자,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자, 빛을 가질 수가 없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러니까 이 B 자체를 우리가 무엇으로 인지해야 하는지, A와 어떤 차이가 구체적으로 얼만큼 있는지를 우리가 막 전문적인 그러한 느낌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 당연하다는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그림 2에서도 결국은 특정한 위치에서 어떤 특정한 각도가 이제 활성화된 것, 다만 이제 그 빛의 각도나 위치가 좀 다른 자, 그러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 그림 B에서도 이 특정한 위치가 이렇게 빛에 대해서 어떤 활성화된 것을 알 수 있잖아. 각 유닛들의 어떤 활성화 상태를 그냥 그대로 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걸 통해서 결국 이 3사는 B야? 아니지. 아시겠죠? 이 B의 그림도 그 일정 부분 세포가 활성화된 것이라고 우리가 해줘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걸 B다. 자, 이렇게 연결할 수는 없는 거라. 자, 아시겠죠? 남은 내용 보자. 음.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한 문제 풀어냈고, 이제 이 지문이 정말 무자비하게 구문단까지 있어요, 얘들아. 음. 자, 또 가보자. 근데 사실 그 다음부터는 글쎄요, 어땠을까? 원래 긴 지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긴 한데, 그 한 3분의 1 지점까지 이해가 조금 어려울 수 있고요. 그 뒷내용은 생각보다 그 앞에서의 느꼈던 그런 어려움만큼 막 힘들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음.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막 중간부터 읽어갈 수는 없으니까. 앞에서부터 이제 뭐 차분하게 읽어가긴 해야죠. 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좀 다른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합성곱 신경망이라고 해서 이제 요런 이제 어떤 개념을 처음 보죠. 자, 일단 이것은 이미지 인식을 위해서 요런 말도 처음 봅니다. 자, 이미지 인식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인공신경망이다. 뭐 이런 말도 처음 보네요. 자, 뭐 다른 걸 같아요. 그죠? 자, 합성곱 신경망이라고 하는 건 이미지를 인식하기 위해 만들어진 인공신경망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림일과 같은 뭐 연결을 여기서 잠깐 했네. 그 다층 구조의 신경망 모형을, 자, 이건 수학적으로 좀 구조화한 거래. 음. 아, 그렇구나. 실제, 우리는 뭐 고양이의 어떤 망막의 어떤 뭐 실험, 뭐 이런 거를 지금 위해서 봤다면, 이제 이것을 수학적으로 구조화한 게 바로 이 인공신경망이라고 하는 거래. 음. 자, 뭐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합성급 신경망은 또 뭐 나누어진다 이렇게 됐죠. 자, 이것은 그래서 합성곱층 그리고 이 통합층 자, 이렇게 나누어지고 자, 이들은 각각 뭐 이제 사실 이름은 똑같으니까요. 합성곱층은 뭐 합성곱 연산 그리고 통합층 같은 경우에는 이 통합 연산에 의해 출력이 된다. 자, 그러면서 먼저 이 합성곱부터 이제 먼저 얘기를 해주네요. 합성곱 연산. 자, 이 연산은 특정한 크기의 무엇이 필터가 애초에 네모가 쳐져 있기 때문에 이 필터를 이제 중요한 핵심으로 볼 필요가 당연히 있겠죠. 자, 이 합성곱 연산 같은 아니 발음을 이렇게 하는 합성곱 연산. 자, 즉 이것은 특정한 크기의 필터가 있어서 이걸 이미지 데이터의 그 왼쪽 상단에서 오른쪽 하단까지 일정 간격으로 이동해 가면서 그렇게 이미지 데이터 그리고 필터의 곱을 합산하는 뭐 그런 과정이래. 그래서 자, 이때 필터는 이미지 데이터의 국부 영역에 존재하는 특정한 이 필터의 역할도 얘기해 줬네요. 자, 이때 필터는 뭐 하는 애냐면 이 특정한 기하학적 패턴을 검출하는 역할을 한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오문단. 자, 예를 들어서 이 그림 또 같이 연결해 봅시다. 자, 그림과 같이 이렇게 일단 뭐 사각형이 있습니다. 네모가 있어. 자, 그럼 이 형태를 가진 이걸 뭐라고 했냐면 66 크기. 보이죠? 가로 6, 세로 6의 크기. 자, 이 66의 크기다라고 했는데 자, 이 크기의 이미지 데이터들로부터
어떤 수평 방향의 패턴을 추출한다고 할게요. 자, 그럼 이때 각 유닛의 숫자는 명암을 0부터 10까지. 자, 이렇게. 뭐 그렇네요. 막 3 써있고 그러네. 그래서, 음, 각 유닛의 숫자는 명암 자체를 0부터 이제 10까지. 명암을 0부터 10까지 이제 수치로 나타낸 거고, 이 필터의 크기가 보이시죠? 이렇게. 그러니까 일단 여기에서 요거를 66 이렇게 얘기했고, 자, 필터를 이렇게 33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럼 필터의 크기가 이렇게 33일 때 3 곱하기 3이면 자, 이동 간격을 이 상태에서 1유닛 단위로만 설정을 해두면 필터가 왼쪽 상단에서 오른쪽 하단으로 한 칸씩 이동해 가면서 16번 연산을 하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다? 이렇게 사사 크기의 무엇? 특징 지도가 나온다. 자, 이렇게만 얘기하면 좀 헷갈릴 수도 있어. 그런데 그림이 있잖아. 자, 이렇게 66이었던 어떤 그 이미지 데이터가 있었으면, 자, 이것을 이 33의 어떤 필터를 통해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 그 왼쪽 상단에서 그 오른쪽 하단으로 이제 한 칸씩 전부 다 이동을 해가겠대. 자, 그럼 여기에서 한 칸씩 이동하는 거니까 일단 처음에는 이제 아예 이렇게 잡혀 있죠. 그 지난 어떤 선으로.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계산하고, 자, 그 다음에는 또 요렇게 해서 한번 계산하고, 또 그 다음에 요렇게 계산하고, 요렇게 계산하고. 아시겠죠? 자, 그러면 결국 몇 번이 나온다? 똥똥똥똥 4번이 나온다. 아시겠죠? 그리고 66이기 때문에 뭐 결국은 이 세로도 똑같죠. 그래서 그거를 또 그대로 아래로 내려가면서, 자, 아래로 내려가면서 요래. 왜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뭐 아무튼 그래서 결국은 여기도 똥똥똥똥 4번 나와.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 해서 사사 크기에 만들어지는 이제 그걸 뭐라고 할 거다? 특징 지도라고 할 거래. 음.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사실 선생님은 이 글 처음 읽었을 때 이 뒤에 이렇게 이제 계산을 막 해놨는데 이제 어떻게 해서 이 6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지 선생님이 막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아니, 뭐, 색깔을 너무 이렇게 다시 지울게요. 복잡해 보여서. 다시 지우고. 자, 됐죠? 자,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면 이게 왜 6이라는 값이 나오는가를 막 이제 선생님은 들여다봤더니 이제 보니까 그 첫 번째 줄에는 전부 다 0이고 가운데 줄에 전부 다 1이고 그 또 역시 다 0이 이제 이렇게 생긴 필터였단 말이야.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연결해 보면 이제 6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제 그 이유를 보면 여기에서 뭐 위는 다 0이니까 그런데 이제 가운데 보면 이제 그 3이라고 되어 있는 그 위치하고 그 1이라고 있는 그 어떤 숫자하고 여기에서 곱한 그 값이 결국 더해져야 6밖에 우리는 구할 수가 없잖아, 이렇게.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또 마지막 줄은 결국 이 왼쪽에도 3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자, 결국 아랫줄에는 이렇게 결국 이 0이라는 값이기 때문에, 이 녀석은 별거값에 영향을 주지 못했구나. 자, 그래서 그 위에 나와 있는 이렇게 이 33을 이렇게 1로 곱해서 그걸 더한 값이 이렇게 6이 된다. 뭐 이렇게 되겠죠. 음. 자, 그래서 이제 9라는 숫자, 뭐 이런, 뭐 나머지의 내용도 다 연결해 보면 그와 같습니다. 자, 아시겠죠? 요 숫자 이해하겠죠? 에? 내가 랜덤으로 한번 체크를 해볼 테니까 숫자 한번 보자. 그냥 바로 두 번째 거, 이렇게. 자, 이 두 번째 내용을 이제 필터를 통해서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333, 여기가 111, 그래서 이제 곱한 값, 결국은 뭐다? 9다. 자, 각각을 곱해서 3 곱하기 1, 3 곱하기 1, 3 곱하기 1, 싹 다 더해서 9다. 이렇게. 아시겠죠? 뭐, 아무튼 그래. 복잡해 보이니까 지우고. 음. 자, 이렇게 해서 그 아래 뭐 어떤 수식이 쭉 나와 있는 거고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해서 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한 문단 받고 이제 그 다음까지 볼게. 자, 이렇게 필터를 이용해서, 그렇지. 필터를 이용해서 이제 이미지 데이터의 합성곰 연산을 수행하게 되면 이 필터의 특성에 맞게, 우리 이 필터의 특성 너무나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필터의 특성에 맞게 강조된 그 지도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그림 2. 자, 여기. 자, 그림 2 같은 경우는
합성곱 연산 결과 수평 방향의 패턴이 강조되었다는 거. 그러네. 자, 즉 실제 가지고 있던 그 이미지 데이터는 이랬대. 그런데 이제 이걸 명암을 이제 나눈 그 값으로 그 명암을 뜻하는 그 숫자로 그 어떤 수치로 표현을 하면 자, 위와 같은 이제 그런 요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실제 이미지 데이터는 이와 같았는데 결국 이것을 요렇게 필터를 적용해서 한번 다시 계산을 해 봤더니 출력을 해 봤더니 그러네요. 자, 이 필터의 특성에 맞는 그 오른쪽과 같은 이런 특징 지도를 얻었다. 그래서 수평 방향의 패턴이 강조된 걸 볼 수가 있죠. 그쵸? 자, 그리고 데이터의 크기 같은 경우가 결국 우리가 봤지만 그 실제 그 66이었는데 그 사사로 줄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사로 줄었기 때문에 그다음 줄 보면 필터의 이동 간격을 만약에 크게 설정을 하게 되면 자, 출력되는 특징 지도의 크기는 당연히 더 줄일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동 간격을 더 크게 설정을 하게 되면 특징 지도의 크기는 더 줄일 수 있고 그러면 데이터 처리가 더 빨라진다. 자, 그런데 이제 그 특정한 이미지의 좀 특징을 좀 놓칠 수도 있게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네요. 음.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린 밑에 그림을 또 봐야 되잖아요. 그쵸? 이 지문이 정말 좀 무자비한 느낌이 있긴 해. 그림이 많아. 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3분의 1 열심히 읽었으니까 그 문제하고 한번 연결을 해볼게. 음. 자, 그럼 이렇게 읽고 또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을까? 당연히 있지. 자, 26번 시작부터 필터 보이죠? 우리가 지금 이 필터 합성곱 연산에서 이 필터가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 봤는데 이 필터 가지고 단독 문제를 낸 거야. 자, 그럼 볼게. 이 합성곱 연산을 수행하면 이 필터의 특성이 반영된 특징 지도가 추적되는 거 맞니? 사실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기 때문에 뭐 그렇지. 필터의 특성이 반영된 거 당연히 출력할 수 있어라고 바로 이해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지점이 선생님 그래도 이건 모르겠어요라고 하면 만약에 그렇게 말을 한다면 좀 찾으러 갈 수도 있어. 자, 찾으러 가면 사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지점인데요. 이 육문단의 그 첫 번째 문장 봐봐. 음, 자, 이렇게 필터를 이용해서 이미지 데이터의 합성곱 연산을 수행하면 필터의 특성에 맞게 강조된 지도 얻을 수 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지금 몇 번이었지? 26번이었죠? 자, 26번에 이렇게 1번. 어, 자, 다음 육문단에 있었고. 자, 이 필터의 기능은 그 이미지 데이터에서 특정한 기하학적 패턴을 검출하는 거. 이거 맞죠? 기억납니까? 자, 우리가 짧게 읽고 내려왔기 때문에 자, 이 정도는 우리가 아직 모를 수 있어. 알겠죠? 자, 그래서 이 26번에 2번 뭐 당연히 맞는 얘기인데 자, 이것도 굳이 또 선생님 어디에 있었단 말이죠? 라고 하면 찾으러 갈 수 있지. 음, 음, 여기. 음. 자, 필터는 이미지 데이터의 국부 영역에 존재하는 특정한 기하학적 패턴을 검출하는 역할을 한다. 자, 보이시죠? 자, 그래서 이 필터는 이렇게 이런 역할이다. 역할, 기능, 유사한 얘기죠. 그래서 이 지점에서 이렇게 연결 가능하고 자, 그다음에 그 3번 선생님이 그냥 뭐 너희들 가보세요. 선택지. 자, 적절한 필터를 통해서 합성곱 연산을 반복하여 이미지 속의 사물을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거 맞잖아. 우리가 지금 읽은 거, 그치? 자, 그리고 이제 근거 범위 찾아보면 이거는 음, 자, 이 사문단의 첫 번째 문장 정도인 것 같아요. 자, 이 합성곱 신경망은 이미지 인식을 위해서 만들어진 인공신경망이다. 음. 자, 이 자체가 이미지 인식을 위해서 만든 뭐 그런 인공신경망이다라고 했으니까. 음. 자, 그래서 이 적절한 필터를 통해서 계속 이 연산을 반복해서 그 이미지 속의 사물을 인식하게 되는 거다. 자, 이 이미지 속의 사물을 인식하는 것이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뭐 어떤 반복, 그 합성급 연산을 반복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 또 중간에 있었습니다만 그건 넘어가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 자체는 결국 이미지의 어떤 사물을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자, 요렇게 해 놓고 자, 그다음에 그 4번 그 필터의 크기와 이동 간격의 비율은 합성급 신경망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변화된다. 자, 일단 이게 답이었잖아요, 얘들아. 그래서 일단 좀 뭐 체크해 보면 생각해 볼게. 자, 필터의 크기. 자, 그리고 그것과 이동 간격의 비율. 음. 자, 이 자체는 음, 합성급 신경망의 작용, 이 자체를 얘들아, 자동적으로 변화한다라고 하지 않는 게, 뭐, 일단 이동 간격에 따라서 우리가, 좀 다르게 보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되죠. 그쵸? 출력된 어떤 그 이미지가 좀 이렇게, 뭐, 달라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이것과 이동 간격의 비율이라고 하는 거, 사실 그 필터의 크기를, 글쎄요. 자, 좀 뒤에 읽다 보면 나오는 것도 사실 있어서 지금 선생님이 무리하게 연결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고민을 했는데, 뭐 그래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 이 이동 간격의 비율 같은 경우가 우리가 실제 언급이 됐던 부분이잖아. 이동 간격의 비율 이런 거. 자, 뭐 아무튼 그래서 자, 이 자체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본문 속에서 필터의 크기를 뭐 3, 3으로 하는가, 뭐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간격을 보는가, 뭐 이런 식의 얘기들. 자, 실제 있었잖아요. 그쵸? 어디로 갈까? 아, 여기. 자, 이렇게 뭐 필터의 크기가 33이고 이동 간격을 우리가 1유닛 단위로 설정을 하게 되면 뭐 이렇게 뭐 그럼 어떤 크기의 뭐 특징 지도가 나온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야. 자, 그럼 이 필터의 크기랑 그리고 이동 간격의 비율. 자, 그것을 자동적으로 변화한다? 아니지. 애초에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그것은 설정하는 거라고 했거든.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서 결국은 크기가 나오는 거고,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동 간격을 크게 설정하면, 그 아래 또 나와 있었죠? 자, 이제 그런 거다 보니, 자, 이동 간격을 크게 설정을 만약에 하게 되면, 그러면 뭐 출력이 되는 뭐 어떤 그 특징이 또 있는 거잖아요, 따로.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걸 연결했을 때 결국은 이 필터의 크기와 이동 간격의 비율은 자동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하는 거다? 설정하는 거다. 어, 아시겠죠? 자, 또 이렇게 하나 해놔. 뭐,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를 더 할 수 있을까 보면 더 할 수는 없죠. 자, 왜? 그 다음 문제를 보니까 가를 연결하게 해놨는데 가가 이 밑에 있어. 자, 봅시다. 자, 이제 뭐 더 거의 다 왔습니다. 자, 마지막이고요. 자, 이렇게 다음으로, 자, 다음으로. 이제 그렇게 통합 연산을 이야기해 주는 거야. 알겠죠? 자, 우리는 지금까지 뭘 봤는데? 합성곱 연산을 봤고. 자, 이제 통합 연산을 얘기해 주는 거야. 자, 다음으로 그럼 통합 연산은 합성곱층의 일정 범위 안에 있는 이 유닛 값들을 정해진 규칙에 따라 하나의 값으로 통합하는 거다라고 해서 일단 뭐 유닛의 어떤 값들이 뭐 매겨져 있다 뭐 이런 것들은 위와 유사해 보여요. 그쵸? 자, 그런데 이 유닛 값들을 어떻게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자, 어디가 중요하겠니? 여기가 중요하겠지. 자, 이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하나의 값으로 뭐 한다? 통합하는 거다. 자, 이거. 아, 이렇게 통합연산이라고 하는 건 이 범위 안에 있는 그런 어떤 숫자들을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정해진 규칙이 뭔지는 모르지만, 자, 그거에 따라서 하나의 값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통합 연산 규칙에는 또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해서 우리를 마지막까지 지치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래도 힘을 내고. 자, 이 통합 연산 규칙에는 뭐가 있다? 최대값 통합이 있고, 또 평균값 통합이 있고, 뭐 그렇대요. 음. 자, 그래서 이를 통해 새롭게 출력이 된 그 특징 지도, 특징 지도란 말 똑같이 쓰네, 그지? 자, 특징 지도로 통합층이 나타나게 된대. 음. 자, 그럼 그림 3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림 2에 그 뭐, FM1을 그 FM1이란 말을 선생님이 위해서 안 읽었지만 뭐 똑같습니다. 자, 이거 결과였어요. 자, 이렇게 FM1을
2 곱하기 2. 자, 2-2의 범위. 선생님 이걸 자꾸 2-2로 읽어서 습관상. 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2 곱하기 2의 범위로 결국 최대값 통합 규칙에 따라 통합 연산을 한번 해봤대요. 음, 음. 자, 그럼 사실 이걸 2의 범위로 이해하는 거 이제 뭐 더 설명하지 않아도 알 거예요. 당연히 2의 범위다. 여기서 띵띵띵띵 그쵸? 자, 이렇게 해서 그것의 최대값 통합 규칙에 따라 한번 연산을 해봤대. 음. 자, 그래서 이 통합 연산의 범위를 왼쪽 상단에서 오른쪽 하단까지 해서 요거는 뭐 똑같네. 그치? 왼쪽 상단, 오른쪽 하단. 자, 요렇게까지 어땠다. 1유닛 단위로 이제 이동을 하게. 그렇게 설정을 하면 또 설정. 자, 설정을 하고 나면 이제 결론적으로 보다 33 크기의 새로운 지도가 나왔다. 자, 이렇게 얘기했네. 자, 최대값. 사실 말 속에서도 바로 이해할 수 있긴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2의 범위로 잡아놓고 최대값에 따라서 이렇게 그냥 하나의 값으로 통합을 시켜버리는 거잖아. 이렇게 잡힌 그 유닛의 범위를 보면 이제 9가 최대값이니까 이 녀석은 9. 알겠죠? 9, 9. 뭐 이렇게 된답니다. 음. 그다음 자, 합성곱 연산을 통해 이미지의 어떤 영역에 어떠한 패턴이 있는지를 추출할 수 있게 되고, 그쵸? 자, 이건 뭐 다시 윗문단의 내용이었습니다만, 자, 합성곱 연산을 통해서 이렇게 이미지의 어떤 영역에 어떤 패턴이 있는지를 좀 추출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또 다양한 필터. 그렇죠. 자, 다양한 필터를 통해서, 자, 이거를 반복하다 보면, 자, 이미지 속의 사물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음. 아시겠죠? 사실 그래서 자, 요 지점이 선생님이 지금 읽은 요 내용이 우리가 아까 풀었던 그 문제에 접하고 아주 똑 떨어지는 거긴 해요. 자, 어디였냐면 여기가 이제 26번에 3번 선택지. 하고 딱 떨어지는 거긴 했어. 자, 그런데 꼭 여기까지 다 읽지 않아도 일단 26번 문제를 어느 정도는 풀 수 있다는 걸 선생님이 좀 보여준 거예요. 아시겠죠? 음. 사실 그 문제는 풀 수 있긴 해요. 풀 수 있는 문제가 맞긴 맞아. 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연산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자, 하지만이 들어가는 문제는 좀 중요하죠, 언제나. 자, 하지만 연산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이 패턴의 위치 정보를 계속 유지하게 되는 뭐 그러한 게 있대.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으로 불필요한 정보래요. 이 연산을 계속 반복하면 그 패턴의 위치 정보를 계속 유지하게 되는데 이건 좀 불필요하대. 뭐 우리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불필요한 정보래. 음. 자, 이유도 얘기해 주네. 자, 왜냐하면 합성급 연산을 통해 출력된 그 특징 지도 내에서 어차피 서로 좀 인접한 유닛들은 좀 미세한 위치 정보만 다르지 거의 비슷하거든요, 사실. 음. 자, 그래서 이때 통합 연산 수행을 한다는 거. 아이고야, 또 까매줘서 깜짝 놀랐네. 자, 이때 통합 연산 수행을 한다는 것은 결국 합성급 연산의 결과에서 위치 정보를 줄여주는 자, 그러한 역할을 한답니다. 좋아. 자,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제 우리가, 마지막 문단도 봐야 되지만, 조금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는 또 여기까지만 읽고 풀 수도 있긴 해서. 자, 일단 여기까지 잠깐 읽어볼 거고요. 자, 그럼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문제에서, 그리고 잠깐. 자, 우리 이제 그 다음 문제 풀 텐데 27번에서 이제 바로 이 가와 관련해서 가를 고려해서 문제가 나오거든요. 자, 문제 좀 미리 읽어볼게요. 자, 가를 고려해서 통합 연산을 수행하는 이유가 뭐냐? 자, 바로 이렇게 물었다는 거야. 가 자체에 우리가 중요한 점이 뭔데? 왜 통합 연산 수행을 하는지야. 이 가 문단 자체에 우리가 핵심 내용이 뭐냐라고 하면, 중심 내용이 뭐냐고 하면, 애초부터 가 자체는 결국 왜 통합 연산을 하는지, 통합 연산 수행의 의미란 말이야. 알겠어? 자, 즉, 통합 연산이라는 것을 왜 수행하는지, 그 의미에 대한, 그 이유에 대한 얘기를 해줬어요, 애초에. 자, 그럼 문제 가볼게. 자, 그럼 우리 좀 전에 그 읽었던 그 뭐 문단에서 대체 왜 통합 연산을 수행한다고 해야 하는 거니? 머릿속으로 먼저 생각해 볼게. 왜 통합 연산을 하는 거니? 불필요한 정보를 줄이기 위해서 아니야?
맞죠. 결국 계속 반복하다 보면 위치 정보가 계속 같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린 그걸 굳이 계속 기억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위치 정보를 줄일 필요가 있다. 다른 말로 이걸 뭐라고 했는데 불필요한 정보를 그렇게 줄일 필요가 있다. 불필요한 정보를 줄이기 위해서다. 이랬잖아. 음. 아시겠죠? 그럼 그것에 가장 가깝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게 뭔가 읽어보면 자, 이것의 통합연산 수행 이전과 이후에는 사물에 대한 인식 결과가 달라진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와닿진 않지만 관련성 없어 보이고. 자, 그리고 통합층의 각 유닛에 담긴 그 정보는 결국 뭐 합성 곱의 각 유닛 관련이 없어서 관련이 어떻게 없다고 할 수가 있지, 우리가? 자, 그래서 읽다 보면 이 4번에 가장 유사하게 표현 잘해주고 있죠. 합성곱 연산을 수행한 결과에 이미지 인식에는 뭐가 불필요한 위치 정보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넘어갑시다. 마지막. 음. 자, 이제 마지막 그림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 마지막 그림 문제에서 다음은 그 디지털 이미지를 인식하는 과정을 뭐 했다? 도식화했다. 자, 디지털 이미지를 인식하는 그 과정인데, 자, 지금 어때요? 우리가 읽은 지점들. 자, 연결할 수 있겠어요? 자, 합성곱 연산 나왔고. 아, 그렇네. 여기에서 일단 이렇게 크게 줄어드는 거 맞죠?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통합 연산을 통해서 오케이, 더 줄어들었다. 뭐 그래서 선생님이 안 읽었지만 그것이 이 전체 연결층으로 이렇게 쭉 이제 뭐 이게 마지막 문단이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문단이랑 막 연결된 선택지가 없어서 뭐 일단 읽지 않았고요, 선생님이. 자, 그럼 이런 정도밖에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기의 내용은. 그래, 맞아. 합성곱 연산을 우리는 설명을 들었지. 아, 그런 다음에 통합 연산이 뭔지 들었지. 그리고 그거 왜 하는지 들었지. 자, 그럼 보자. 자, 1번에 B의 데이터 크기는 A에 비해 작다. 사실 여기에서 이제 뭐 어떤 아이가 좀 상식적인 점을 통해서 이제 바로 해도 됩니다. 뭐 당연히 데이터 크기가 작긴 작은데 자, 그런데 지문의 정보를 우리는 그냥 그대로 믿고 찾아주기는 연습을 해보자. 자, B의 데이터 크기가 A, B에 작습니다. 자, 이거 어디로 연결해 줘야 하냐면 6문단으로 연결해 줘야 돼. 자, 거저 정말 작은 게 맞는가? 음, 자, 정말 작은 게 맞네. 아우, 형광펜 몇 개를 써야 하는 거야. 음. 자, 보면 여기에서, 제 문단에 선생님이 지금 체크 한번 해볼게요. 잘 보세요. 자, 66에서 44로 줄어. 그치? 자, 그럼 이렇게 출력이 되는 특징 지도의 크기가 줄어들었어. 자, 그러면 데이터 처리를 더 빠르게 할 수 있다. 자, 보입니까? 자, 이렇게 크기 자체가 줄어들면 데이터 처리를 더 빠르게 할 수 있거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데이터의 크기 자체가 뭐 A에 비해 작다라고 할 수 있지. 자, 그다음 그 2번 필터의 이동 간격을 1 유닛 단위로 설정을 했다면 그 B를 출력하기 위해서 뭐 다음과 같은 크기의 필터 값을 얘기할 수 있는가인데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죠. 만약에 이게 어렵다고 느껴지면 만들어. 뭐 어렵진 않잖아. 뭐 그리고 뭐 당연하죠. 우리가 이 66 크기 같은 경우에 자, 66 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이 33 데이터를 33의 어떤 필터라고 할게요. 자, 33 필터를 적용을 하면 자, 그래서 나오는 그 출력은 어떤 크기지? 44 크기다. 이렇게 된 거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자, 애초에 88이었을 때 우리가 결국 44로 줄어들었다는 건 당연히 5의 필터를 얘기해줘야지. 5 사이즈의 필터를 얘기해줘야지. 자, 아시겠죠? 요거 보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고. 음, 음. 자, 그다음에 자, 이번엔 그 3번에 그 만약에 자, 이 범위의 평균값 통합을 통해서 C를 출력했다면 사실 우리는 그 평균값 통합이라는 걸 이제 뭐 알긴 알아요. 그쵸? 뭐 해당하는 그 범위의 수치에 어떤 평균을 내면 되는 거겠지. 자, 근데 이제 본문 속에서 우리가 막 문장으로 길게 뭐 이렇게 듣거나 뭐 그러진 않았고. 자, 뭐 아무튼 그래서 이 평균값 통합을 통해서 이제 C를 출력했다고 하면
자, 출력했다고 하면 결국 C의 데이터의 크기는 B의 25%로 감소했다. 야, 이거 우리의 산수 실력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설명 안 할게요. 자, 되게 시작이 뭔가 어려운 얘기할까 봐 막 두근두근 막 그래. 저 평균값 통합, 아, 우리가 크게 들은 바가 없는데. 자, 근데 결국은 데이터 크기를 얘기했다는 거야. 44를 2로 우리가 줄이면 결국 그것은 25%라고 해도 되겠니? 뭐 이런 정도. 뭐 넘어갑시다. 자, 아무튼 그래서 자, 4번에 자, 이렇게 이 범위로 이 최대값 통합 규칙을 사용해서 자, 뭐 이런 거 우리가 들었지, 그치? 자, 최대값 통합 규칙을 사용해서 만약에 이 B를 통합 연산을 했다면, 통합 연산을 했다면, 우린 최대값 통합 규칙이라고 하는 말 자체도 결국 이 통합 연산이라는 범위 내에서 나오는 그런 좀 단순한 뭐 개념이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뭐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자, 이렇게 통합 연산을 하게 되면 해당 범위의 유닛 값들 중에 최대값이 하나의 유닛 값으로 도출된다고? 뭐, 그 최대값 통합 규칙의 최대값 쓰는 거 아니냐? 뭐, 어려울 거 없죠. 그래서, 아, 뭐, 그렇죠. 음. 굳이 이런 선택지를 내기 위해서 위와 같은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음. 음. 자, 근데 어쨌든 그래서 보기에 나와 있는 그림이 유독 단순하긴 했어요, 얘들아. 선생님이 항상 보기를 보면서, 야, 우리 본문 속에 무엇과 연결되는지 한번 찾으러 가자,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생각해보자,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보기에선 생각해낼 게 없었어. 그렇지 않아? 자, 보기 자체는 그냥, 합성곱 연산이구나, 오케이. 통합 연산이구나, 오케이. 이거밖에 없었거든. 자, 뭐 아무튼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자 B에서 C를 출력하기 위한 그 통합 연산에서는 그렇지 뭐 그 과정이 통합 연산인 건 맞잖아. 자, 그럼 이 통합 연산에서는 이 하트 모양의 특징을 검출할 수 있는 필터가 적용되었게끔. 아이고 결국 요거 얘기하려고 이렇게 복잡한 문제를 만들었다는 건 자, 중요했잖아. 이 필터 자체를 우리가 이해해 줘야 하는 건 통합 연산이 아니라 합성곱 연산 아니었니? 이 합성곱 연산에서는 결국 이 필터, 어떠한 필터를 어떻게 적용하는가, 그 자체를 우리가 이해해 줬어야 했고, 그 다음 이 통합 연산에서는 그것과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이 뭔데? 우리 본문 속으로 한번, 선생님이 아까 체크했던 지점이지만, 이 합성 연산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정해진 규칙에 따라, 보이죠? 자, 정해진 규칙에 따라, 하나의 값으로 통합하는 거구나. 자, 그러니까 이 지점이 우리 위에 나타났던 꽤 길게 드러났던 그 합성곱 연산과 너무나 큰 차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해 줘야 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잖아. 음, 알겠어.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필터를 적용한 것은 아니다. 필터라는 얘기는 여기서 쓸 수가 없다. 아시겠죠?